자, 오늘은 얼마 전에 끝난 2021학년도 수능 한문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020년 거를 한번 풀어봤었는데 이 풀이 영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중에 한문 1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 그림과 관련된 문제네요.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그림과 좀 관계없이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최북의 작품이 나왔었는데 올해도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왼쪽은 박제가, 오른쪽은 최북의 작품이다. 같은 동물인데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좀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가 보이고 오른쪽에도 소가 보입니다. 소 우자에 해당하는 게 어느 거냐 물어보는 건데 방패간 반반 3번이네요. 소 우자. 낫 오자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낫 오자는 이렇게, 그렇죠? 얘는 어조사 우자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살짝만 알아봤습니다. 박제가 실학자에 속하고요. 조선시대.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등에 타지 않고 소의 약간 뒤쪽에 거꾸로 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북의 작품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나왔네요. 그렇죠? 상당히 특별한 화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상당히 일화가 많이 있죠. 별명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십우라고도 하고 심우라고도 하는데 불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를 찾아 나서다가 나중에는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죠?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소우자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소우자가 보여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살짝 보이죠? 호생관이라는 호도 보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번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상반되는 뜻, 비슷한 한자를 빼면 되겠네요. 이거 빼면 되겠네요. 쉴, 휴, 쉴식. 그 다음에 클, 거, 큰데. 그러면 기억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길승과 이게 질 부자거든요. 질 부자인데 지다가 좀 특이한 게 등에 짊어지다의 뜻이에요. 하지만 등에 짊어지는 것과 승패 중에 패, 지는 것이 같은 뜻이라는 것도 좀 특이하죠. 그래서 승부, 상벌이죠. 상줄상, 벌할 벌.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상반되는 뜻. 기억과 리을 중에 박빙이라고 읽어요. 이게요. 그렇죠. 열불 박 혹은 얇을 박자에 얼음 빙자죠. 맞고요. 살얼음이란 뜻이다. 맞고요. 유일은 최고는 아니고요. 오늘 경기는 박빙의 승부 혹은 박빙의 접전이라고 되어 있죠. 서로 근접해서 싸우는 걸 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기억, 니은, 리을이네요. 참고로 이 얼음 빙자 같은 경우는 본자가 이겁니다. 오히려 이건 중국에서 쓰고 있는 간체자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본자고 이건 속자죠. 원래 이렇게 얼음빙 변까지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속자로 이렇게 이거 빼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중국 간체자가 오히려 본자를 쓴다는 게 좀 특별하긴 합니다. 자, 넘어갈까요? 4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조와 같아. 초 아니고 이거 초니까 2번과 5번은 빼야 되겠네요. 닮을 초자. 그다음에 부수가 같지. 밝을 명자의 부수는 이거는 회의자긴 합니다만 낮을 자가 부수가 됩니다. 이거밖에 없네요. 총획은 먼저 선과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요.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글자 뒤에 기를 결합하면 이른 시기, 조기, 조기 교육, 조기 퇴진 뭐 이런 거 할 때 조기에 쓰죠. 자, 일찍 조자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무난한 문제만 나오고 있네요. 단어장의 내용을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기억, 돗자리를 말다, 빠른 기세로 세력 범위를 넓힌다. 석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이 자리가 원래 옛날에는 뭐 당연히 좌석이 없었고 돗자리가 자리겠죠. 그게 끝에서부터 말면 엄청나게 빨리 말립니다. 이게 말 권자잖아요. 그래서 돗자리가 말리듯이 스르륵 하면서 그 지도를 보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죽지세로 점령을 해 나가는 걸 말하죠. 여기서 쭉 접으면 둘둘 말면 엄청나게 빨리 이게 말립니다. 그렇죠? 가속도 붙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석권을 하다라고 하면 빠른 기세로 세력 범위를 넓힌다, 돗자리를 만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나머지 보면 상석, 석차, 말석, 좌석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6번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말은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꿰는 말,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좀 더 쉬운가요? 언중유골 원자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언중유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교원영색일 것 같아요. 여기서 영자가 좀 특이한데 거느릴 영자가 아니라 예쁠 영자입니다. 얘도 그냥 그 빛이 아니라 낯빛, 얼굴색입니다.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얼굴색을 예쁘게 해서 이렇게 아첨하는 듯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말씀언이 됩니다. 참고로 언중유골의 골자는 중국에서는 이 방향으로 쓰고요. 그리고 한 번에 내립니다. 한 번에. 우리나라는 하나, 둘, 두 번에 나눠 써죠. 그리고 방향도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거를 써야겠죠. 중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제자를 써야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원영색, 하여금 영이 아니라 아름다울 영, 예쁘다. 빛도 얼굴빛이다. 여기서 교원영색, 선의인. 그렇죠? 교원영색 하는 사람들 중에 어진 사람은 자고로 드물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각골명심,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배우는 거, 서로 성장하는 거, 용두사미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팔꿈치를 계속 책상에서 떼지 않았다는 건 좀 심한데요. 네.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는 그나마 좀 봐줄만 한데 팔꿈치를 책상에서 떼지 않는 거는 좀 과장법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학림옥로라는 책은 중국 남송 시기에 나대경이라는 사람이 지은 수필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백절불굴. 그렇죠? 100번 꺾이더라도 굴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되네요. 쪼갤 석자로 되어 있네요. 쪼갤 분석할 때 석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죠? 꺾을 절자로 바꿔야 되니까 답이 이렇게 됩니다. 얘는 빌도자입니다. 기도할 때. 아니요. 빌기자죠. 네, 미안합니다. 빌기자. 그다음에 끊을절. 역시 끊을절 혹은 온통체, 바소. 답은 5번이 됩니다. 백절불굴. 그렇죠? 굴절 할 때도 씁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컨텐츠네요. 밀집. 빽빽할 밀자죠. 밀림 할 때도 쓰고요. 밀접 그죠? 밀폐, 밀집 다 되네요. 밀자고요. 집 우자, 지킬 숫자, 완전할 완자, 창자인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창문할 때 창이죠. 이게 오히려 속자고요. 본자는 오히려 중국에서 지금 본자를 오히려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죠. 이것도 지금 중국에서 쓰는 겁니다. 중국에서 쓰는 건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속자를 쓰고 중국 간체자가 오히려 본자를 찾아왔어요. 이런 게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둘 다 창문의 뜻입니다. 정답이 아니고 1번이 답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역경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인 동심이면 길이 단금, 동심지연이면 기취여란이다. 두 사람이 마음이 같으면 그 날카로움이 금을 자를 수 있고 벨 수 있고 두 사람 같은 마음의 말이면 그렇죠? 말이 같으면 두 사람이 이제 상당히 그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 보통은 취라고 하면 안 좋은 냄새를 말하는 경우가 있고 좋은 냄새는 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향기는 난초와 같이 아주 향기롭다. 이런 거죠. 여기서 나오는 말은 당연히 금란지교입니다. 금란 있죠. 그렇죠? 금과 난초의 사귐. 친구끼리 그 마음 맞는 친구, 아름다운 우정을 말합니다. 견물생심 아니고요.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바라는 바, 꿈이 다르다.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한다. 이거 쉽지 않은데요. 5번 단기지계. 이건 맹모의 단기지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한석봉 얘기랑 좀 비슷한데요. 한석봉 이게 떡썰기가 약간 이거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 조금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맹자가 글 공부를 하러 갔다가 중간에 돌아왔죠. 그래서 왜 돌아왔냐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맹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맹자의 어머니가 짜고 있던 배틀, 그죠? 기계를 이렇게 자르면서 배를 자르면서 네가 지금 공부를 하다가 그만둔 것은 내가 이렇게 배를 짜다가 이 배를 자른 것과 같다. 라고 몸소 보여준 거죠. 맹자가 충격을 받아서 다시 공부를 하러 돌아갔다. 한석봉과 어머니의 떡썰기 대회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3번이 답입니다. 어쨌든 단기지교는 바로 그 맹자 어머니의 교육 방식을 나타내는 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12번.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죠? 지과 비난, 개과 위난, 언선 비난, 행선 위난.
자치통감에서 나온 말이네요. 네.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렇죠? 잘못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뭐 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뭐 대꾸를 이루고 있네요. 얘랑 이렇게. 그렇죠? 선한 것을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네요. 결국은 말은 쉽지만 생각은 쉽지만 실천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네요. 강조하는 것은 지성 아니고 실천입니다. 비난 아니고 개정 아니고 위선도 아닙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3번. 그림이 좀 뜬금없긴 합니다만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 아군은 거침없는 기세로 적을 물리쳤다. 파죽지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나왔습니다. 파, 죽, 지, 세. 네, 그렇죠? 쪼갤 파자죠. 깰 파자. 그렇죠? 뭐를 깹니까? 대나무를 쪼개면 이 쪼개는 게 결로 쫙쫙쫙 이렇게 밀려 나갑니다. 한 번 쪼개면 여기서 그 대나무 끝까지 쪼개지죠. 그런 것처럼 밀고 나가는 걸 말합니다. 파죽지 새. 이게 정답이 되고요. 네 가지 다 있으니까요. 남다른 안목을 지니셨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시간 없다고 대충 보고 넘어가더군. 네, 주마 간산 같은데요. 주마까지 있는데 간산이 없네요. 이 정답인 것 같고, 좋은 말로 타일렀지만 귀뚱으로 듣지 않더군. 마이 동풍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마 이까지 있는데 동풍이 없네요. 그 사람은 나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중마 고우 같은데요. 죽 있고 마 있는데 고우가 없네요. 옛날에 그 대나무로 만든 아이고 우. 네, 말을 같이 타면서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옛 친구를 말합니다. 버두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업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이게 말하다의 뜻이에요. 그렇죠? 길도자가 말하지 말고 자기의 뭐에 대해서 말하지 말. 짧은 단자의 반대말이니까 장점, 자기의 잘난 점을 말하지 말라. 문선. 중국의 남조 양의 소명태자가 편찬한 시문선집 소명태자. 그 다음에 청성잡기에 나오는 거는 그렇죠? 길인, 희문인, 용인, 희문인, 단. 그렇네요. 여기도 길장자가 단과 대비를 이루겠죠. 그렇죠? 길한 사람은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들으면 기뻐하고 못난 사람 아니면 쓰여지는 사람은 남의 단점을 듣기를 좋아한다. 네, 참 쉽지 않은 일이군요. 자, 청성잡기. 조선 후기의 문신 학자인 성대중이 100여 편의 국내외 야담 등을 모아 엮은 잠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성잡기. 어쨌든 들어갈 말은 긴 장자입니다. 그렇죠? 아니게 되겠습니다. 짧은 단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 되겠죠. 1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 도암집. 이재라는 사람이 글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자, 위호인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울까요? 그럼 똑같이 가야겠네요. 위가 앞에 나오고 인이 세 번째 나오고 난 대신에 쉬울 역자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쉬울 이자죠. 이자. 바꿀 역 쉬울 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를 넣고 나, 가, 그 다음에 쉬울 이자를 다로 넣어야 되죠.
그러면 이 사이는 라가 들어가겠습니다. 날아가다. 그럼 뭡니까? 네. 위, 귀, 인, 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귀인이 되기는 쉽지만 좋은 사람이, 그렇죠? 귀한 사람이 되기는 좋지. 귀한 사람. 귀한 사람. 네, 뭐 귀족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귀한 사람이 되기는 쉽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날아가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의 대화. 예. 마디와 결을 한자로 전리라고 한다. 전리. 그래서 기둥 모양, 이 모양이거든요. 모양 상자. 그렇기 때문에 기둥 모양의 전리이기 때문에 기둥에 해당하는 한자를 보면 되겠네요. 주인 아니고 배주자 아니고요. 다 주자네요. 그죠? 이거는 구슬 주자죠. 기둥주 여겠습니다. 기둥이니까 나무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주상전리라고 한다. 이 절은 이제 그 마디 절자가 되겠고요. 그렇죠? 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다스릴 리가 아니라 이치리가 아니라 나무 결 리자입니다. 그래서 마디와 결이라는 걸로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그 기둥 모양의 전리다. 그렇죠? 라고 해서 기둥 주자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 상자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무슨 상, 뭐 포도상 구균, 포도 모양의 뭐라 그러죠? 공 모양의 균, 둥그런 균, 뭐 이렇게 할 때도 쓰고요.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주변의 실험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해도 잘 살펴보고 잘 살핀 다음에 진짜 훌륭한 점 발견하면 그때 등용하고, 주변의 실험들이 모두 어떤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고 대부분 안 된다고 말해도 일단 듣지 말고 직접 살펴서 진짜 그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등용을 포기해야 된다. 신중하게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 막, 대, 부, 지족. 화죠, 화. 화는 이것보다 큰 게 없다. 만족하지 모르는 것보다 큰 게 없다. 만족하지 모르는 게 가장 큰 화다. 안 좋은 거다. 재앙이다. 뭐 이런 얘기죠. 신종여시, 즉무패사. 마무리를 신중하게, 뭐처럼? 시작과 같이 신중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일에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무리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3번 물유, 본말, 사유, 종시. 사물에는 그 기본과 끝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있고, 일에도 시작과 끝과 시작이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시은, 물구보, 여인, 물추회 이러네요. 은혜를 베풀면 보답을 바래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거를 다시 후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그럼 5번 답이네요. 중, 지, 필찰언. 중호지, 필찰언. 중, 대중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나쁘다고 얘기해도 반드시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다고 여겨도 혹은 그를 칭찬을 해도 반드시 정말 그런지, 이건 어지죠, 어지. 그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도덕경에 나오는 거 2문장, 대학에 나오는 거 명심보감, 마지막 거는 논어네요. 위령공편.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 넘어가겠습니다. 18번에 19번.
인지유도야, 포식, 그죠? 이거는 난의인가요? 그죠? 따뜻할 난자인데 좀 다르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일거, 이무교, 즉 근어, 금수. 사람이라는 것은 도가 있어야 한다. 사람에게는 도가 있어야 된다. 도라는 건 올바른 어떤 그 생각이나 정신을 말하겠죠. 사상이나. 그래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이게 편안하게 사는 거죠. 편안하게 살지만 교가 없다면 이 가르침, 깨달음, 교육 같은 게 없다면 즉 뭐뭐와 가깝다. 금수죠. 금 같은 경우는 예전엔 날짐승 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새금이라고 해요. 새. 날아다니는 새 있죠? 수는 예전에 저기 길짐승 수라고 했습니다. 기어다니는 짐승. 근데 지금은 짐승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얘는 새고 얘는 기어다니는 짐승인데 날아다니는 짐승이고 둘 다 비슷한 뜻이죠. 금수. 기역과 짜임이 같은 것은 금수. 비슷한 것끼리 엮어놓은 거예요. 하해. 비슷하네요. 하나는 강이고 하나는 바다니까요. 1번이 답입니다. 천부. 하늘이 주었다. 황토. 누른 땅. 독서. 책을 읽다. 등교. 학교. 이건 보어네요. 학교에 오르다. 가다. 약간 보어 구조네요. 이거는 다 다르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죠. 윗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교육이네요. 인정 아니고 음식 아니고 의관. 의관은 옷과 갓을 말하죠. 뭔가 이렇게 차려입고 적절하게 입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 아닙니다. 교육. 그래서 해하와 교육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까지 있는데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했네요.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비궁, 하이, 왕시, 비시, 하이, 중적 이렇게 되네요. 궁이 아니면 혹은 궁이 없으면 그렇죠? 활이 없으면 어찌 뭐뭐 하겠는가 가능하겠는가도 되고 뭐뭐로서 그렇죠? 화살이 날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화살이 아니면 혹은 화살이 없다면 어떻게 관역이에요. 관역에 명중시킬 수 있을 것인가. 화살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화살 하나만 있어도 되고 활만 있어도 안 되고 둘이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태평어람. 중국 북송 초기의 학자 이방 등이 편찬한 유서의 일종이 됐습니다. 유서라는 것은 지금의 백과사전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때 세상에 이게 있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풀이하고 조사한 책이죠. 자, 남의 말을 경청하는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 아니고 원인 자기 자신 아니고 다른 사람과 협력 이거네요. 그렇죠? 활과 화살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 4번입니다. 열심히 노력 아닙니다. 그래서 이 B자가 좀 어려웠네요. 하이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뭐뭐로써 이러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왕자가 이게 갈 왕자다 가다 그러면 좀 화살이 가는 거니까 발사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자는 명중하다고 이 적자는 관역입니다. 이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상당히 짧고 단순한 어려운 한자가 없는 부분이었지만 문법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청장관전서 청장관이죠. 네, 호겠죠. 전서. 조선 후기 학자 이덕무의 저수를 모두 모아 엮은 전집이다. 세시는 네, 그죠? 이게 세시라는 게 그거죠. 설날 해가 지나가 이렇게 바뀌는 때는 그죠? 작타 백병 흰
떡을 이렇게 찢는 거죠. 찌어 만들어서 절이 위탕, 그거를 썰어서 탕으로 만든다. 떡국 같은데요. 그렇죠? 해가 이렇게 넘어갈 때니까 능, 불상, 한난, 이, 그렇죠? 내구, 뭐뭐 할 수 있다. 추우나 따뜻하나 상관없이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 떡국이 그런가요? 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취기, 이거는 정결이죠. 그 깨끗하고 깨끗함을 취할 수 있다. 상하지 않아서 좀 뭐 그렇게 그 흰색이라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결. 여기 있네요. 정결. 그리고 속위 불식 차병 불득 부득이라고 하네요. 부득 세운. 속세에서는 일반적으로 흔히들 말하기를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떡이라는 거는 저긴 것 같아요. 떡국에 있는 그 떡, 부득 세운, 네, 그렇죠? 나이를 먹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게 말한다. 여 강명 위 첨세병, 이게 나예요. 나는 억지로 이름을 짓겠다. 이 떡국에 대한 이름을 첨세병이라고. 한 살을 더 추가하는 그런 떡이라고 이름을 짓겠노라, 뭐 이런 거네요. 윗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좀 어려웠는데 이 흰 떡,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 살을 더 먹는다 이런 생각하면 떡국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원일, 이게 답이네요. 칠석, 청명, 추석, 하지 아니고요. 원일이라는 거는 원일보다 우리 원단을 더 많이 쓰죠. 그렇죠? 예. 아침 중에 으뜸되는 아침, 이런 1월 1일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원단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양력 1월 1일을 말하고요. 음력 1월 1일은 중국에서는, 우리는 설날이라고 하고 중국은 춘절이라고 하죠. 춘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단 혹은 원일, 뭐 원단이나 이거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그런 해를 말하는 거죠. 원일이나 비슷하니까 1월 1일 새해를 말합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벌목, 부자 기본, 필복생, 색수, 불자 기원, 그 다음에 부네요. 부류, 그 다음에 멸화, 부자 기지, 기기, 필부란. 자, 그러면 색과 부니까 일단 색과 부니까 4번이 되고요. 왜 그런지는 봅시다. 벌목, 나무를 베는데 그 뿌리를부터 하지 않으면, 그 뿌리부터 베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죠. 다시라고 할 때는 부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은 이제 뭐 중복되다 할 때, 그럴 때 복이고요. 다시 부니까 그 뿌리부터 하지 않으면, 나무를 벨 때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물을 막을 때 이 막을 색이고요. 변방, 뭐 이렇게 국경 지역 할 때는 새입니다. 우리 세옹지마 할 때 새자는 나온 거 알 수 있죠. 변세시, 그 변방에서 이렇게 좀 척박한 환경에서 나라를 지키며 지은 시가 변세시죠. 그 변방일 때는 새라고 읽고, 이 막을 때 할 때는 색이라고 하죠. 색수, 물을 막을 때는 그 근원부터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흐르게 되며, 그렇죠? 화를 멸할 때는 그 터로부터 시작하는, 그 근본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어지러워진다, 이런 거네요. 중심 내용과 관계 있는 속담은 흐르는 물 섞지 않는다. 풀을 베면 뿌리를 없이 하라, 이거네요. 그렇죠? 뿌리까지 다 베어야 된다. 오래부터는 쳐다보지 마라. 10번 찍어 아니고 하늘이 무너져도 아니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색부,
그다음에 2번 네, 되겠습니다.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뒤쪽 갈수록 이렇게 쉽진 않네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왕상 성효 중력 듣네요. 왕상이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품이 효성스러워서 효자여서 어쩌고저쩌고 모 상욕 생어 시천한 빙동 상해의 장 부빙 구지 빙홀자해 쌍리 그다음에 이게 약출 그죠? 지지 이귀 이렇게 되네요. 네, 매번 중국어만 읽다가 이렇게 한자 우리 도금으로 읽으니까 쉽진 않습니다.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왕상이라는 사람이 성품이 워낙 효성스러워서 효심이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뭐 중간에 에피소드 있었겠죠. 어머니가 일찍이 맛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맛보다가 날 것 같아요. 그죠? 맛보고 싶어 했어요. 산 물고기를 맛보고 싶어 했는데 일찍이로 할까요? 어쨌든 네. 그때가 아주 그죠? 시천 그때 날씨가 추워서 빙동 그 물이 다 얼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효심이 강한 효성스러운 이 상이라는 사람은 왕상이죠. 이름이 상은 옷을 풀어서 옷고름을 풀어서 그죠? 장차 그 얼음을 깨서 그것을 구하는 거니까 그 물고기를 구하려 했다.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장은. 근데 얼음이 갑자기 스스로 녹더니 쌍리 이거 잉어죠. 잉어 두 마리가 쌍으로 튀어 올라와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께 고아드렸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 효심이 지극하다 보니까 하늘이 감동을 했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미상 기억과 바꿀 수 있는 것 옷고름을 풀었다라는 건 옷을 벗었다는 거죠. 무슨 의? 탈의가 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그렇죠? 욕속부달 빨리 가려고 하면 도달할 수 없다. 연목구어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아니고요. 좌정관천 우물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 사필귀정 그렇죠? 일은 반드시 올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지성감천 이거네요. 그렇죠? 예.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시킨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벗을 탈 지성감천 5번 이렇게 돼 있고요. 소학에서 나왔네요. 소학은 청나라 유자징이 8세 안팎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찬한 수양서인데 효성이 깊은 걸 알겠는데 상당히 내용이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이 정도면. 예전에는 한문 치고는요.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거 이공수조는 환, 자, 북경, 중로, 마, 곤, 속적, 우, 무인지야, 종자가 취지, 이, 식마, 공, 수죠, 공수, 이기, 식가, 그죠? 류포, 속적중, 종자왈, 인필, 취거, 하익, 공수왈, 오고, 지지, 그죠? 연, 필여시, 오심득안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고려사. 이공수라는 사람이 그죠? 북경으로부터 스스로 아니죠.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는데 중로 길 도중에 말이 피곤했다. 맞네요. 지치다. 그죠? 피곤하다의 곤자예요. 이 곤자를 쓰기도 하지만 곤란하다, 피곤하다 할 때도 이 곤자를 씁니다. 근데 이게 조속자거든요. 근데 곡식의 뜻도 있어. 곡식이 쌓여 있었다. 어디에요? 사람이 없는 들판에 곡식이 쌓여 있어서 말이 피곤했으니까 말을 뭘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자, 그 따르던 사람이 그러니까 마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
곡식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식마, 말에게 먹였다. 먹다 아니고 먹이답니다. 스스로 아니고 뭐뭐로부터고요. 예. 공수가 그죠? 그 당시의 가격으로서 그죠? 그 배를 그 천을 남겼다. 어디에다가요? 그 곡식이 쌓여 있는 중간에. 곡식. 밤 아니에요. 밤이면 밤율자. 이건 조속자고 밤율자는 이렇게 좀 나무 목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쌀 밑자가 있는 건 조나 좁쌀 있죠? 아니면 저기 곡식 이런 뜻이 있고요. 밤률자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속자고 률자예요. 밤률자. 뭐 율도 되죠. 그래서 굳이 사람도 없는데 그 가격을 쳐가지고 비단이나 그런 천을 곡식 가운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자가 말하기를 따르는 사람이 하인이 말하기를 하인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마부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반드시 가져갈 텐데 그죠?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거 넘칠 익자지만 더할 익자지만 이익의 뜻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가져갈 텐데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공수가 말하기를 내가 진짜 그거를 알고는 있지만 확실히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연이죠. 반드시 이와 같아야 만약 아니고 같다의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나는 편안함 마음속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아주 그 정직한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곡식만큼 이 천을 그렇죠? 예, 여기다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뜻이 있었고 또 28번은 뭡니까?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그림을 알맞은 것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마부가 놓으면 안 되죠. 그 천을 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놓고 이 사람이 아니 왜 거기다 그걸 놓으십니까?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 라고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시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 마지막엔 시로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길 입성시 귀래 루죠. 눈물 루 만건 편신 라자인데요. 이거 좀 조금 이렇게 된 이건데 그죠? 라기자 불시 양자민. 일단 볼까요? 이거는 장유의 시로 알려져 있고 작자가 미상으로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장유의 작품이다 라고 송사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목이 잠부니까 그렇죠? 양잠하는 누에 키우는 아낙네 이런 뜻입니다. 어저께 자기니까 어저께죠. 그렇죠? 성시. 그러니까 성 밖에서 성 안에 있는 시장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러 왔나 봐요. 그 양잠을 하는 누에를 키우는 아낙네가. 그래서 도시에 들어갔는데 오늘 돌아올 때는 그렇죠? 눈물이 수건을 다 가득 찼다. 그러니까 수건을 다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고 나온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가득하다.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죠? 편신. 그 온몸에 이걸로 다 이게 그 요즘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두르고 있는 거죠. 뭘? 라기 똑같이 비단입니다. 비단으로 온몸을 두른 사람들은 그렇죠? 양자민 누에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누에를 키워서 도시로 들어가서 팔고 있는데 자기는 비단 옷을 두르고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니까 다 부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 누에를 키우는 나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순박한 그렇죠? 여인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정지상의 송인도 나왔네요. 아주 유명한 시죠. 고려 중기 인종 때 문신자 시인이고 상당히 그 시를 짓는 것이 천재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신을 맞을 때도 이 사람의 시를
중국 사신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우헐, 장제, 초색다, 송군, 남포, 동, 비가, 대동강수, 하시진, 별루, 연년, 첨, 녹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비가 그치니 긴 뚝이에요. 뚝에 풀색이 많아지네. 그러니까 싱그럽게 이렇게 풀이 쫙 이렇게 녹색을 띠면서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대를 보내고 그대를 어디서 남포라는 곳에서 그대를 보내니 비가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는 거는 뭐 이렇게 좀 마음을 움직여서 좀 이걸 읊는다 뭐 되겠죠. 그렇죠? 슬픈 노래를 부르네. 대동강물은 언제쯤 마를까? 안 마를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별루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년년 해마다 이 푸른 파도에 더해지니 대동강물은 자기 말고도 슬퍼해서 눈물을 짓는 이별의 눈물 짓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눈물이 다 계속 이 대동강물에 첨가가 되니까 그죠? 더해지니 대동강물은 마를 일이 없겠다라고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즘에 그 가요의 가사로 써도 될 만큼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헐은 그치자예요. 간헐적 할 때 헐자이기도 하고요. 미음의 풀이를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득하다. 뭐 그렇죠. 수건에 눈물이 가득한 거니까 맞고요. 기르다, 그죠? 양잠. 보내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하다, 다하는 거죠. 네. 언제 다 마르다, 뭐 소진되다, 매진되다 할 때 진짜예요. 다할 진짜. 그리고 이건 반대네요. 이거는 더하다의 뜻이었는데 덜다 하니까 이건 반대이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마지막 30번 보겠습니다. 위시에 대한 이해를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이 시가 혹시 잘 안 보일까 봐 옆에다 해놨어요. 가의 첫째 구에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사용됐다. 시간 있죠. 어제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맞고요. 가에는 색채 대비가 이루어져 있다. 잘 안 보이네요. 네. 색채 대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색은 없는데요. 비단만 있을 뿐.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이게 답인 것 같고요. 3번 나에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뭐 말있네요. 뭐 대동강도 있고 남포라는 것도 있고 그죠? 맞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눈물을 소재로 사용했다. 눈물이 좀 나오네요. 나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과장된 표현이죠. 눈물이 대동강물에 합쳐져 가지고 마를 날이 없다. 이런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2021학년도 수능 한문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문의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도금이라든가 좀 약간의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예전에 수능 한문 문제도 함께 풀어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도 쉽진 않네요. 특히 한문 문제가 아직까지 따로 기출 문제 풀이가 없는 걸 봐서는 응시자도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본어나 중국어가 좀 더 쉬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한문은 확실히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